안녕하세요. 복잡한 해외 기업 정보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모여라 서학개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기업은 바로 플럭스 파워인데요. 이 회사를 보면 한쪽에서는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계속 돈을 잃고 있거든요. 마치 고전압처럼 짜릿한 기회와 감전될 수 있는 위험을 동시에 품고 있는 거죠. 오늘 이 기업의 진짜 모습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아니, 매출은 계속 늘고 있다는데 왜 회사 금고는 텅 비어가는 걸까요? 이 성장이라는 밝은 빛 뒤에 가려진 수익성 악화라는 그림자,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할지 지금부터 그 실마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퍼즐의 첫 조각부터 맞춰볼까요? 플럭스 파워가 과연 기회일지 아니면 위기일지 그 양면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특히 이런 기술 기반의 소형주들은 변동성이 정말 크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신호, 또 부정적인 신호, 이 둘 다를 아주 냉정하게 살펴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선 플럭스 파워가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나스닥에 FLUX라는 티커로 상장되어 있고요. 주로 뭐 하냐면 우리가 물류 창고에서 보는 지게차나 공항에서 짐 싣는 카트 있죠? 거기에 들어가는 아주 힘 좋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무겁고 환경에 안 좋은 납축전지를 가볍고 효율 좋은 친환경 배터리로 바꾸는 사업을 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제대로 올라탄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먼저 투자자분들 마음 설레게 할 만한 긍정적인 신호들, 플럭스 파워의 성장 스토리를 구체적인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확 들어오는 숫자가 바로 이 25%입니다. 2025 회계연도 4분기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25%나 뛰었어요. 이건 그냥 잘했다 수준이 아니라 산업용 차량 시장에서 이 회사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시장이 우리 제품을 이렇게나 원한다. 이보다 더 확실한 신호가 또 있을까요? 한 분기만 반짝한 게 아닙니다. 연간 실적을 봐도 이 성장세는 꾸준해요. 2025 회계연도 전체 매출이 6,643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대략 900억 원 정도 되는데 전년 대비 9.22% 성장했습니다. 물론 앞서 본 25%처럼 막 폭발적인 느낌은 아니지만 회사가 일회성이 아니라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섰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숫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진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과거 실적이 좋았다는 걸 넘어서서 미래 실적까지 기대하게 만드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수주잔고입니다. 쉽게 말해 아직 만들어서 보내주지 못한 주문이 창고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4분기에는 물건을 파는 속도보다 주문 들어오는 속도가 더 빨랐다고 하니까 이건 뭐 2026년 매출까지도 어느 정도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강력한 청신호죠. 여기에 아주 공신력 있는 외부 평가까지 힘을 실어줍니다. 세계적인 경제지인 파이낸셜 타임스가 2025년 7월에 플럭스 파워를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 중 하나로 콕 집었어요. 이건 단순히 성장률이 높다는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성장 스토리가 전문가들한테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이니까요. 장기적인 잠재력에 대한 신뢰를 한층 더 높여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지금까지 장밋빛 전망을 봤다면 이제 동전의 뒷면에 볼 차례입니다. 투자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회색빛 경고 신호들. 플럭스 파워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무엇인지 하나씩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이 경고가 다른 누구도 아니고 바로 회사 CEO 입에서 직접 나왔다는 겁니다. 론 더트 CEO가 실적 발표 자리에서 관세 문제나 경기 둔화 때문에 고객사 프로젝트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이건 회사가 통제하기 힘든 외부 리스크가 실적에 직접 타격을 주고 있다는 의미잖아요. 투자자로서 절대 가볍게 흘려들어서는 안 될 경고음입니다. CEO가 말한 그 문제들, 그러니까 회사를 힘들게 하는 역풍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뜯어보죠. 첫째, 관세와 공급망 문제입니다. 이 회사가 중국산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꽤 높아요. 그러니 관세 폭탄이라도 맞으면 원가 부담이 확 커질 수밖에 없겠죠. 둘째, 거시경제 압력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금리도 높고 경기도 불안하니까 고객사들이 선뜻 대규모 투자를 하길 망설이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
바로 수익성. 매출이 늘면 뭐하나요? 연구개발하고 공장 늘리는 데 쓰는 돈이 더 커서 2025년에도 우리 돈으로 90억 원에 가까운 순손실을 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당연히 회사에 쌓아둔 현금도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슬라이드 한 장이 지금 플럭스파워가 처한 딜레마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저울의 한쪽, 매출은 분명히 플러스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한쪽, 이익은 여전히 마이너스, 바닥을 향하고 있죠. 바로 이 아슬아슬한 균형이 핵심입니다. 성장하는 적자 기형의 미래에 베팅할 것이냐, 아니면 흑자로 확실히 돌아설 때까지 기다릴 것이냐. 투자자라면 이 질문에 대해 자신만의 답을 꼭 찾아야 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밝은 면과 어두운 면,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플럭스파워에 대한 최종 결론을 한번 내려보죠. 투자자로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노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플럭스파워는 정말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연초에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상장 폐지 위기까지 갔었어요. 나스닥이 요구하는 최소 시가총액 기준을 못 맞출 뻔했던 거죠. 하지만 회사가 정말 필사적으로 매출을 늘리고 자본을 끌어온 끝에 10월 14일에 극적으로 상장 유지를 인정받았습니다. 최악의 위기는 넘겼다는 건 긍정적인 신호지만 그렇다고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나스닥의 특별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거든요. 언제든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죠. 주가 흐름을 보면 이런 어려움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2025년 10월까지 플럭스파워의 주가 수익률은 마이너스 15%예요. 그런데 같은 기간 동종업계 평균은 마이너스 5%에 그쳤습니다. 시장 전체가 힘들었던 건 맞지만 플럭스파워는 그보다 3배나 더 큰 타격을 입었다는 거죠. 앞에서 살펴본 여러 악재들이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이고요. 그만큼 변동성과 리스크가 크다는 걸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럼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를 보면요. 단기 전망은 다소 보수적입니다. 현재 주가랑 비슷하거나 아주 약간 높은 수준이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8달러에서 10달러까지도 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이런 긍정적인 시각도 공존하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전문가들도 단기적인 역풍은 인정하지만 에너지 전환이라는 장기 성장 스토리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맨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강력한 성장 엔진을 달고 이륙 준비는 마쳤는데 거대한 역풍을 정면으로 맞고 있는 비행기. 이 플럭스 파워라는 투자는 과연 계산된 리스크일까요? 아니면 그저 위험한 도박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그 답은 투자자 여러분 각자가 신중하게 내리셔야 할 겁니다. 오늘 분석은 2025년 10월까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추천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종 판단은 반드시 최신 정보를 직접 확인하신 후에 내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